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공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경제난은 현실이 됐고 노동자의 삶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보험 등의 사회 안전망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 노동계층인데요.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지역의 노동 취약계층의 현실과 지원 대책을 집중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김차진 전라남도 일자리 정책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보현 전남노동인권센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종환 전남 연극예술강사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대전까지도 이제 다시 일상에서 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참 힘들었는데 경제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생존이 먼저겠습니다만은 이 집 밖에서 어려움이 더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전남 지역에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 이 부분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이제 네 분 패널의 모두 발언 형식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옥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의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전남 노동인권센터에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네. 좀 더 광범위한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현실이 좀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우선은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이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봤는데 네. 이 코로나19 이 고용 충격은 네. 실제 그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특히나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노동자들한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네. 특히 이제 전남의 임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4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임시직 일자리도 지난달 445만 3천 명, 즉 1년 전보다 50만 1천 명이 그 일자리가 줄어버린 50만 1천 명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98년에 그 외환 위기 때 44만여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임시직 취업자가 이렇게 취업자 감소가 일어나온 이유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경기가 악화되니까 근로계약이 좀 느슨한 임시직부터 네. 이렇게 줄이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전남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국과 똑같은. 그래서 우선은 고용난에 빠져 있는 업체들이 임시 일용직 분들을 정리해고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어떤 경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남의 취약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태는 너무 심각하다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견해에 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차진 과장님께서 전남도에서 파악하는 현황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5월 달 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지역의 고용 동향을 보면은 고용률이라든가 네. 그 실업률 이런 부분에서는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년 나쁘진 대비했을 않다. 때 나쁘지 네. 않는데 다만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통계에도 보면은 우리가 고용률이 높아지는 직종이 있는 반면에 또 낮아지는 직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직종이 취약계층들이 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도소매 업종이라든가 네. 운수, 전기통신업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5월 달에 지금 감소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우리 지자체가 같이 지난 4월부터 지역 고용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인당 100만 원, 2개월분에 그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지원 사업을 이미 지금 펼쳐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2차로 지금 지난 6월 1일부터 2차적으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3개월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예.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주 22일부터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예. 저 목포 각 지역의 고용지청의 그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금 현장 접수를 지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7월 1일부터 현장 접수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네.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예. 6월 22일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현장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대표께서는 지금 연극예술 강사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이 취약계층 노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 소득을 100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표님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은 100에서 뭐 50이네, 80이네 말을 하지만 저희는 0, 바로 제로가 0이라고?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그 작년 2019년도에 12월까지 수업을 하고 예. 1월 달부터 방학 기간, 예. 그리고 또 코로나19 3월에 개강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월 이상 동안을 수입이 하나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것을 이제 예술 강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한 5,098명 그리고 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60명 정도의 강사가 예. 거의 아예 생활비가 없이 네. 수입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그 김차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원금 2개월분 100만 원 이건 다 수령들은 하셨습니까? 거의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네, 취약계층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가지고요. 예. 월 59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 의무 가입이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프리랜서 고용 지원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그러더라고요. 2019년 12월 10일까지 고용보험 네. 가입자가 가입자여야 되고 네. 그리고 11일 이후로부터 가입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12월부터 1월까지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에서 50만 원 이상 소득 지원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학교 방학이 12월 말에 합니다. 예. 그럼 12월 이후로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네. 또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못 받고 또 특히나 그 실업급여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현재 18개월 동안 예.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근로를 해야만 예.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이 3월 개강 첫 시간부터 방학 끝까지 10개월 정도고 또 방학도 무조건 빠지고요. 예. 그리고 강사 한 사람당 300시간 정도의 그 시수를 받아서 수업을 하지만 예. 실제로 그것을 학교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6시간씩 나누다 보면 1년에 50일 예. 또 넉넉하게 한다고 해도 한 8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0일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서 10여 개월도 네.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준에 해당되지 네. 않는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취약계층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전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한 자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들로 지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태조사는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가장 큰 결과로는 소득 감소가 월 평균 임금에서 44%가량 44%. 감소했고요. 네. 그게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네. 가구는 48%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설문에 응해주신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한 5대5 절반가량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네. 조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고용의 조정이 가능한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로계획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는 0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물론 평균 값이니까 44%의 소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감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은요. 예. 택시 업종 같은 경우에 보통 18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분들이 네. 지금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버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한 270, 80만 원 받던 분들이
지금 기본급 한 네. 130만 원 정도 네. 이런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역 노동계의 현실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취약계층 노동자들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방금 그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업종별 상황으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본다면 업종별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네. 특히 이제 저희들 조사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서비스업이 59%가량 네. 응답을 했고요. 예. 그 응답한 가운데에서 상당 부분들이 뭐 전세 버스나 네. 택시 쪽에 임금 삭감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동이 줄어들고 예. 그 여행이 자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예, 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그다음에 있습니까? 이제 음식점 예. 그리고 그 공연, 예술 공연이라든가 예.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 그리고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 모집인 같은 경우 예. 심지어는 여기는 기존에 계약했던 것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네. 가계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계약 수당을 받아왔던 거를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네. 그래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예, 경우도 예. 생겼다. 예. 김차진 과장님,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여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취약계층을 더 논하기 전에 택시, 관광버스 뭐 이런 이 운송에 관련된 업종에서 굉장히 그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전남 노동인권센터에서는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에서 파악해 보신 부분도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네. 지금 그것들이 지금 이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네. 3, 4, 5월 통계에도 고스란히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이라든가 외출, 관광업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약 한 6,800명 정도의 그 종사자들한테 네. 1인당 50만 원의 생계 지원비를 지금 지급했습니다. 택시 택시 예, 업종에 예.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뭐 도민 생활 안정 자금 외에도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정부에서도 지금 고용 유지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실업급여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광 운송업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수 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중앙정부나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지난 3월 16일 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실태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여행업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특별 고용 업종 지정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원금도 네. 과거에 75% 정도 수준에서 받았던 것을 사업주나 고용주가 92%까지 예. 상향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특수고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조옥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에서 분류하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죠. 김차진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고용 위기가 왔을 때 실질적인 그런 생활 지원 대책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 국민 지금 고용보험 가입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뭐 특수 고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임의 규정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조금 가입률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전체 근로자의 네. 실태 파악의 결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체 100으로 좀 올리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허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조금 상당히 조금 그 공론을 해서
지금 앞으로 그것을 지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건의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대표께서는 지금 연극 예술 강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고용보험에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예. 그 시수 계약 기간에만 고용됐기 때문에 네. 실업급이라든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예를 그런 들면, 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직이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술 강사분들도 넓게는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그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다 보면 이게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소득의 안정적인 대책을 어떻게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무리가 부분이다. 있죠. 네. 왜냐하면 학교 예술 강사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일정 수업을 담보를 하고 근로소득자로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항상 매년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네. 물론 수업의 전문성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프리랜서 혹은 또 방과후 강사하고도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예. 학교 교육과정 내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자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거의 하나의 직업 형태로서 직업군으로서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특히나 그 제도적 장치로는 어떠한 특정한 직업, 특히 새로 없어지는 직업이라든가 새로 생기는 직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직업의 하나하나의 그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 직업 고유한 특성마다 노동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예. 그리고 지원도 각기 그에 맞는 지원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태적으로 맞는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네. 문보현 팀장님, 이런 경우 지금 우리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각 업종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다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자들을 어떻게 좀 지원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제도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네. 지금 우리가 이 특수 형태 고용자라고 하면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뭐 KD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물차, 지입차주, 네. 레미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 대상으로서 어떻게 특수 형태의 고용자를 볼 것이냐라는 예.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유사한 노동자, 네. 즉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서 네. 이 계약 관계는 돼 있으나 예. 그 계약 관계가 도급 그리고 이상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준 근로자라고 준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유사한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업자로 불리는 사업자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누가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느냐, 업무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소득 감소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구 소득의 네. 감소에 의한 가구 붕괴입니다. 예. 이것은 어차피 채찍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건 향후 몇 년 동안 그 영향이 지속될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소득만 보전해 준다 그래서 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은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해서는 예. 고용 유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춤형 지원책이 예. 필요하다. 근데 장기에 걸쳐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 의료보험이라든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예. 일단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빌려주는 형태, 예. 빌려주고 제도가 수립되면 그때부터 이제 환수를 하던 아니면 어떤 적정한 형태로 해서 반환을 받던. 예. 근데 당장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 대책이 결정돼서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고통들이 심화된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찬진 과장님, 문보현 팀장께서 말씀하신 이 가구 소득을 자꾸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책에서 가구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금 고용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네. 중요한 것이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유지되지 않으면은 뭐 가구 해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뭐 불안 요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적정 어떤 임금들을 할 수 있는 근로를 해서 예. 자기의 어떤 도시가구 평균 소득을 좀 버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고용 시장에서 탈락된 분들이 이 전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취약계층들의 어떤 그 뭐랄까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뭐 도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소개해 지금 주신다면요. 뭐 방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저 1차 그 지역 고용 안정 특별 사업에서 좀 배제되신 분이고 좀 뭐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좀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 이번에 이제 2차 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1인 사업자라든가 예. 소상공인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25% 이상만 감소되면은 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폭넓게 돼 있다. 1차 네. 때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 기회에 거의 지금 받을 수 있는 한 93만 명이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뭐 1차 때 한 6,500명 정도를 좀 지원을 했었는데 네. 아마 2차는 아마 이보다 더 뭐 범위가 지원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취약계층 중에 하나도 지금 청년들입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청년들의 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청년들의 그 구직 활동 수당들을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최대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분이고 네.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예. 고용 위기가 되면은 기업들이 청년들을 퇴사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청년 군속장려금, 청년 한 명을 고용했을 때, 뭐 저희가 연간 지금 한 50억 정도로 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네. 4년간 1인당 한 2천만 원을 지금 청년하고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네. 좀 버텨달라. 청년들을 해고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런 아까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 ICT 기업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네. 약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6월 25일부터 지금 청년 근로자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어려운 업종에서 지금 퇴사하신 분들이 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 고용직이라든가 뭐 실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좀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희망 일자리 사업을 예. 약 한 11,000개 정도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약 600억 정도 해서 지금 하반기 7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7월 1일부터는 좀 시행될 것으로 좀 보고 그러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7월 1일부터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일상적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조옥현 의원께서 이거 보시기에 전남도가 흔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재정 자립도도 낮고 우리가 자주 재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시책 사업을 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지원 재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 의원께서 의회에서 바라보시기에 전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가용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전체 이제 전남도가 뭐 8조 원 시대를 맞고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추경으로 9조 원 시대가 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재원이 들어온 것이지 네. 전라남도 자체 재원은 아니거든요. 거의 예.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얼마 정도를 거기다 또 더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느냐. 예.
이게 이제 우선 당장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사회 안전망 구축이 확대돼야 되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종환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고용보험을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예. 아예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고용보험을 가입을 확대시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취업자가 고용보험을 다 들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지금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이제 모든 부분들이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일자리라든가 모든 산업이 그 방향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전남의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체하고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고용 연계성들을 파악해서 일자리 정책에 그걸 빨리 녹아내려야 되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디지털을 합치는 게 에듀테크라고 하나요? 네. 그다음에 뭐 골목 상권도 디지털화해야 되는 게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와 스마트 기기 콘텐츠를 결합하는 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연 아까 하시는 이 예. 공연과 게임 그리고 가상 증강 현실을 결합하는 어떤 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앞으로는 우리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빨리 일자리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필요 재원을 가용 재원을 갖다가 이제 행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딱히 먼저 어떤 돈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대비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게 먼저 순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 있고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데 김찬인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산업의 전반에서 또 거기에서 그 실업 방지 및 그 청년들의 취업 대책,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뭐 소득 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문보인 팀장께서 이제 이번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 때 보면은 하나의 정책 방향의 어떤 시사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봤던 것이 이제 정부의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오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만은 이런 유의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노동계층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일단은 분류가 조옥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분류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완료된다면 어떤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준과 분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 노동자인데 어려울까요? 네.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긴급 일자리 지원 기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급휴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한 50인 미만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네.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3, 4월 달에 25%의 소득이 감소했던 네. 1인 자영업이나 소규모 소상공인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상 프리랜서나 이 특보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돼 있고 또 영수증을 발부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기준은 폭넓게 확대를 하겠다. 네. 하지만 그래서 증빙소득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관련 업종, 관광 통역사 안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회 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하는 증명서를 협회가 떼줍니다. 네. 협회가 떼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형식 요건을 맞춰야만이 이런 지원 유지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었던 경우이지 네. 모든 업종에서 협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해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형국이라는 거죠. 택배라든지 배달 네. 그리고 라이더 같은 네.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까지도 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받지 않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유니언 형태, 새로운 노동조합의 형태로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동조합에서 인증을 하거나
보증을 하거나 네. 증명을 해주면 예.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이 넓혀져야 한다. 조금 전에 그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남 연극예술 강사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규모가 정확히 나오고 등록된 그다음에 이런 시수들이 나오는데 저희 지금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일용 노동자, 화물연대, 그다음에 보험 모집인 그 건설 노동자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에 직접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내지는 비정규직, 그리고 대리운전 사업자, 방과후 강사, 뭐 이런 관광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소속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이런 입증이라든가 소속이 다 입증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거친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구분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구분이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기준이 되기 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네. 내놓는 여러 가지 고용 정책이 네. 고용보험 재원을 토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그 다 증빙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특별 지원 제도를 해서 네. 그분들한테는 기존의 어떤 고용 대책 이외에 그런 식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수밖에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놓고 본다면 전남에서도 이 기준을 정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보면 똑같은 이 사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복 지원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전남에서 이걸 별도로 조사하기는 좀 그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그러니까 외연을 넓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치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김천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특수 고용 형태들 그 프리랜서 지금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에 걸쳐서 있고 또 네. 업종이 다양하고 이래서 지금 정부나 저희들도 좀 최대한 그 부분들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뭐 소득이 파악이 안 되다든가 네. 근로 계약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2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 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해서 네. 지금 1차 때 좀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하고 안 되는 부분들하고 지원책은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이런 특수 형태의 고용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제도권 안으로 지금 흡수해서 앞으로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왜 그분들의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근로를 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거래의 어떤 증빙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부과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어느 선까지 고용보험의 체계로 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좀 더 고민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아마 접근을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 의원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고 전남도라든가 아니 국회 차원 이런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 특수고용자, 고용노동자, 그다음에 네. 프리랜서들의 권익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예, 계시다고요? 제정을 추진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의 어떤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비대면 문화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과 연관성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정책본부에서 일자리 시책으로 빨리 발굴을 좀 해서 네. 다양한 분들이 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네.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회에 저희들이 뭐 촉구 건의안이라도 해서 빨리 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것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요. 이제 그 코로나19 경제난 속에 이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패널들의 제언을 차례대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동 정책과 노동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그 취약계층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노동자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노동의 개념에 있어서 노동량을 좀 확장해달라. 현재까지의 일자리가 아닌 이후로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 그 영역별로 조금 인정하고 그 영역별로 어떻게 맞는 제도적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나 고용의 주체, 어떤 일자리든 지원 사업이든 다 어떠한 국가의 지원 사업 영역의 하나로서 노동을 영역의 하나로서 확장시키고 확대해가는 그런 개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인권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노동에 대해서도 반듯하게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들을 사회 보장망을 더욱 확산하는 의미로 이 지도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노동을 인권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해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조옥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특수 고용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그리고 일자리 개선 방안들 마련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좀 모아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차진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뭐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세계 경제들이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많이 지금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용 시장에서 이런 취약 계층들이 이제 떨어져 나왔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에 이전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청년층들이 선호하고 있는 컨텐츠, 애니메이션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뭐 에너지 밸리 기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 스마트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전남형 상생 일자리로 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좀 창출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인력들을 대학과 함께 양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들을 좀 많이 제공해야지만이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근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문보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전남도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 뉴딜 일자리 기금 조성이라든지 네. 외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을 국내 복귀시키는 네. 니셔링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기존에 있는 거 4차 혁명에 대한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것은 어차피 비대면이 뭐니 해서 결국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데 네.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네.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에 생겨날 일자리들입니다. 네. 지금 당장의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현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로 채워졌던 현장들을 국내 노동자들로 채웠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든지 예. 현실적인 대안, 눈에 보이는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네.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대책 내용을 차려나가는 데선 지금까지 경험상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네. 결국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소득 수준, 의료보험 체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는 일단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된 이후에 정산을 해서 되돌려 받거나 환급받는 그러한 형태를 우선 취해 달라. 일단 목마른 자에게 물부터 좀 달라. 네. 예,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난이 전 세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통이 더 큰지는 이미 논의의 선을 넘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감염병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계층은 누구인지 분석해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난은 생존의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노동자 지원에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